이 시각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테마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상승 테마로는 가상화폐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꼽아봤고요. 이외에도 특징적인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웹툰 관련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토스 관련주, 주류, 우주항공이 이 시각 상승하고 있고요. 한편 반대쪽에서는 은행과 손해보험은 오늘장 쉬어가고요. 자동차와 조선주도 약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새벽에 비트코인 7만 3천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원화로는 1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에 가상화폐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T사이언티픽은 22% 넘게 오르고 있고요. 한국전자인증은 11% 넘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FSN, 우리기술투자, 이스트소프트, 하나투자증권도 강세 시원해내고 있네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상승하고 있는데 SY는 8% 가까운 상승폭 보이고 있고요. UC는 4.42%, 데모는 4%대, 이외에도 SG, 현대, 에버다임, 삼부토건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스 관련주 한번 만나볼까요? 핀테크 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 비바퍼블리카, 즉 토스가 국내 상장 작업을 중단하고 미국 증시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증시 핀테크 기업 IPO가 저조했던 데 따른 영향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토스 관계자는 국내에서 진행되던 논의를 아예 중단하는 건 아니고 미국 쪽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라며 확정된 건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이 시각 관련주들은 좀 빨간불 켜내고 있는 가운데 이월드가 하락 전환했네요. 앞서서는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월드가 다시 5%대로 밀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전자인증, 브리지텍, 하나투자증권, MBT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류 관련주 한번 만나볼까요?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제조자의 주세 감면 대상 범위를 현행보다 2배 늘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의 주세 경감 확대를 포함한 쌀 산업 구조 개혁 방안을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막걸리를 만드는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관련해서 국순당은 2%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이외에도 하이트진로홀딩스, MH 에탄올, 보혜양조, 풍국주정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주항공 관련주 한번 살펴볼까요? 우주항공청이 내년부터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나섭니다. 향후 3년간 경쟁형 R&D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도입을 통해서 한국판 스페이스 X를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뉴스도 소화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죠. 관련해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하나시스템은 0.87%, 컴텍은 6%대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호실적을 발표한 한국항공우주 목표가 상향에 힘입어서 3%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하고 있는 테마입니다. 은행과 보험주들 오늘장 쉬어갑니다. 관련해서 주가 흐름 좀 짚어보면 신한지주는 3% 넘게 빠지고 있고요. DB손해보험은 2.8%대 약세를, 호실적을 발표 어제 상승했던 하나금융지주는 2.4% 밀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삼성화재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주도 한번 만나볼까요? 뉴욕 증시에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포드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데 따른 여파로 보이는데요. 테슬라도 매물을 소화하면서 1%대 하락을 했고요. 우리 시장에서 KG모빌리티는 3.68% 빠지고 있고요. 현대차는 0.44%, 기아는 1.38% 빠지면서 주가는 92,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 전해드렸습니다. 오전장 ETF 시장 상황 살피면서 오늘장 주도 섹터 ETF와 특징 ETF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내 증시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시면 반도체 ETF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08%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2차전 지주는 오늘 쉬어갑니다. 0.76%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려아연의 상승세에 힘입어 연일 높이 올랐던 철강 ETF도 살펴보면요. 오늘은 고려아연이 하락함에 따라 0.73%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금융 ETF 1.87% 하락하고 있고요. 에너지 화학 ETF도 0.63%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ETF 특징 섹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반도체 관련 ETF의 상승률이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형 기술주들이 대부분 상승한 가운데 엔비디아, 브로드컴, 램 리서치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특히나 강세 보였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만의 특징적인 섹터로는 게임 섹터를 꼽아봤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는 2025년부터 다시 게임 산업의 호황기가 시작될 거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다변화를 거친 대작들이 내년부터 대거 출시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인터넷 기업들을 추종하는 ETF들이 강했습니다. 간밤 구글이 지난 3분기 클라우드 부문에서 매출이 35% 증가하는 등 호실적 발표한 가운데 모 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시간외에서 5% 넘게 급등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우리 시장 특징 업종과 ETF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 관련 ETF 리스트업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중 거래량 가장 높은 하나로 FN K게임 짚어보겠습니다. NH 아문디 자산운용이 0.45%의 보수로 운용하는 ETF로 2021년 7월에 상장한 ETF입니다. 연간 수익률은 14.43%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순자산 총액은 13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유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크래프톤을 29%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NC소프트도 26% 넘게 들고 있습니다. 이외에 넷마블, 펄어비스, 위메이드도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엔 적혀있지 않지만 오늘 흐름 좋은 넥슨게임즈도 2% 가까이 들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도 짚어볼까요? 현재 2.96% 상승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ETF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투자도 대박 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11시 6분 이 시각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7% 하락하면서 2,613포인트를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9% 강보합권에서 744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시장은 다소 마땅한 특징 없이 심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이오와 반도체, 2차 전지 모두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락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게 상승하는 종목도 크게 하락하는 종목도 없는데요. 우선 삼성전자부터 확인을 좀 해보시죠. 삼성전자는 오전장 계속해서 파란불을 보이다가 지금 보합권에서 상승 전환을 위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0.33%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6만 원 선 회복을 200원 정도 앞둔 상태입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장중 오름폭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2% 넘게 오르면서 19만 4,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0.73% 상승하면서 41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종목들은 모두 약세입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눈에 띄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빠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1.8%대 하락, 현대차도 0.4%대 하락, 기아도 0.32%대 하락하고 있고요. 또 KB금융이 실적 발표 후 3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57%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오늘 오전 중에 이사회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 1.4%, 이 지분은 자사주인 관계로 의결권이 없는데요. 이 주식을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사주 조합에 넘기는 방안을 두고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면 배임 리스크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지금 이 시간 주가는 6거래일 만에 반락하면서 6%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도 역시나 큰 특징이 없습니다. 우선 바이오주, 2차 전지주 모두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알테오젠 1.42%, 그리고 HLB 1.63%, 리가캠바이오도 1.82% 하락하고 있고요. 삼청당제약 0.76% 하락하면서 1% 내외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장중 보합권에서 움직이는데요. 지금 0.11%, 현재는 약보합권으로 돌아섰고요. 에코프로도 0.48% 하락, 엔캠 은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강세 4%가량 강세 마감했던 효젤, 오늘 코스닥 상승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그래도 가장 탄력 있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0.72%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특징 없이 이어지는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업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이 날 것 같은 기업들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제 장 마감 후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에 퀀텀온이 개장 직후부터 상한가에 직행한 뒤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상승하는 건 바로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창업주가 승계를 정하지 못한 채 작고하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급등했고요. 지난 3월 OCY와의 통합을 두고 모녀 측 그리고 형제 측이 갈라서면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죠. 이때는 지분을 가지고 있던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이 형제 측에 서면서 그때는 형제 측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이번에는 신동국 회장이 모녀 측 편에 들면서 다시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형제는 현재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이사이고 모녀는 한미약품의 임원인데요. 모녀 측이 한미사이언스에 진입하기 위해서 11월 28일 임시주총을 연 상태고요. 또 형제 측도 한미약품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12월 19일에 임시주총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모녀와 신동국 회장 측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이 48%로 형제 측보다 18%가량 좀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인데요. 주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금 한미사이언스의 주가도 2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미약품은 0.75% 크게 움직임은 없는 모습입니다. 티웨이항공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대 주주 예림당과 2대 주주 대명 소노그룹 간의 지분 경쟁도 주목받고 있죠. 특히 자금력 부분에서는 대명 소노그룹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예림당이 14.84% 강세, 티웨이홀딩스는 7.84% 상승하고 있고요. 대명 소노시즈는 3%, 티웨이항공은 2.87%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삼촌과 조카 간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한때 제기됐었던 동서까지 최근 경영권 분쟁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9%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후장에 VR 발동된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오후장 들어서 국방정보본부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를 끝냈다. 북한의 ICBM이 11월에 발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산 관련주들도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 한일단조도 조금 전에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또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같은 관련주들 하방 VI 발동됐는데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VR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시프트업과 NC소프트가 중국에서 외자판호를 발급받은 데 이어서 게임들의 축제 지스타도 2주 앞으로 다가왔죠. 이번 주 상승세를 이어오던 컴투스도 오늘 신작 프로스트펑크 비욘드 더 아이스를 글로벌 출시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PC와 콘솔 게임으로 이미 좋은 평가를 받은 프로스트펑크의 모바일 버전인데요. 오늘 상승세를 키우면서 11시경에 9%대 급등했고요. 현재도 7%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수주 공시를 내면서 급등한 조선내화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내화는 한시경, 포스코홀딩스와 두 건의 공급 계약을 공시하면서 급등했는데요. 한 건은 776억 규모, 한 건은 556억 규모입니다. 두 계약은 최근 매출액 대비 총 2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계약 기간은 약 1년인데요. 조선내화는 이 소식에 장중에 17% 급등했고요. 현재는 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거래량 상위 우크라이나 재건주 일신석재와 삼부토건 SG가 올라왔습니다.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관련 발언과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된 데 영향을 받고 있고요. 휴마시스의 거래량 급증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현지 법인인 휴마시스 마인솔루션을 통해 리튬 함유 페그마타이트 광산 유망 지역을 특정했다고 밝히면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전일 대비 무려 4,800%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유럽 진출 기대감 속 피플바이오는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장중 변동성을 키우면서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했고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매도세를 확대하면서 장중 하락으로 전환해 3거래 만에 반락을 보였습니다. 뒤이어 최근 경영권 분쟁이 실소 티웨이항공까지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시죠. 최근 연일 상승세를 이어왔던 고려아연이 최상위에 올라왔습니다.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곧바로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아파트 열풍에 힘입어 6거래일간 무려 160%가 넘게 급등을 보인 YG플러스도 차익 실현 매물출회 속 연이틀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장마감 이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RFHIC도 보이는데요. 3분기 영업손실 11억 2천여만 원을 기록했는데 적자 폭은 줄였지만 흑자 전환이 예상됐던 만큼 기대 이하의 실적의 투심이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금양도 약세인데요. 거래가 재개된 이후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양의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의 안정적인 공급을 이유로 지난해 5월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1년이 흐른 지난달 27일 몽골 광산의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024억 원에서 66억 원,
1,61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하향하면서 한국거래소가 지난 28일 금양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해 29일 하루간 거래를 정지한 바 있습니다. 뒤이어서 영풍정밀과 비보존지아 그리고 이월드까지 하락률 상위단에 올라왔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